건설교통위원회 허식위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기본인권의 보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혜건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서원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행정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지금? 3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2년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인천에 오시기 전에는 경남부시장 부지사 하시다고 하셨죠? 네, 경남 부지사 하다가 행안부 갔다가 다시 인천 부시장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32년이면 경륜하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어쨌든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고 그다음에 인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거의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부시장님이 뭔가 인천에 이거는 내가 꼭 해놨다. 이런 거 하나 좀 실적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능력과 그다음에 정렬로 어쨌든 인천에서 진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소아정신과 병실을 만드는 MOU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13만 3천 명의 환자 수가 있었어요. 정신질환 환자 수가. 그다음에 2020년대는 22만 8천 명. 그래가지고 그 증가율이 4년 만에 71% 늘었어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정신과를 찾은 아동 청소년이 11개월에 27만 명이다. 그래서 4년 새에 2배 늘었다. 그래서 이건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아동 청소년 숫자입니다. 여기 인천에도 보면은 그 증가율이 20.8% 정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금년 3월 25일 날에도 시정주문할 때 이제 시정했는데 지금 현재 MOU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소아정신 청소년 정신과에 대한 정신 전용 병실 설치 MOU. 이거에 대한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 교육청 또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전체적인 이제 방향들은 거의 다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금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원 분담에 대한 것 때문에 작년 11월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일단 일반 그 병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 해가지고 지금 5월 달에는 지금 MOU로 체결해가지고 5월 달에는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삼사랑 병원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쟁점 사항이 매년 그 인건비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담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 이제 인건비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낼 수 없다. 시에서 이제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교육청도 양보하고 그래가 지금 거의 5대 5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정 질문하기 전에도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5대 5 분담이 됐다 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국장 얘기는 된다 그러고 실무자는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엇갈리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행정부 시장님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5대 5라는 건 숫자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천의료원의 이 일정적인 공간들을 전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운영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실무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비용 분담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들을 한번 따져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논리들이 있으면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재원 분담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은 뭐 이런 50대 50도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좀 더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화도진 도서관에 대한 복합 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MOU도 지금 조속히 결정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300억을 들여서 신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는 거기에 지금 현재 화도진 도서관이라든가 화도진 도서 외에도 지금 주안이라든가 계양이나 연수 도서관들이 다 무상으로 그 위에 제가 시 위지에다가 무상으로 민다하면서 거기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화도진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신축한다 그러면 그 위에 무상으로 주면서 그대로 쓰게끔 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유상으로 교환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부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유상이 원칙이고요.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기존의 그 도서관으로서의 활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신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MOU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의 논리로 따지면은 이제 현재까지 이제 부지에 무상으로 이제 썼었는데, 이거를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300억 들어 신축하겠다는데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근데 동구는 이제 그 무상으로 이제 그 임대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시에도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그대로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거든요. 이거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교육청에서 향후 뭐 이렇게 재정적인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여유 부지가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에 뭐 좌우적으로 뭐 정산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에는 무상으로 이 신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건 MOU,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화도진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혹은 그 의료원에다가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과 병역업들은 시장님이 교육에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것들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MOU지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시장도 앞에 계시지만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이게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모터스 부평에 있는 등에서 기업 환경이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중고다 해가지고 이제 공장 가동도 멈추고 구조조정도 하고 또 이제 셧다운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해보시죠. 국내 철강업계가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인데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이달 초 포항 2공장 가동을 멈추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요 둔화로 생산 물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선데 추후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가동 재개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은 올 들어 포항 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인천 공장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 1공장 일부 사업부는 매각이 추진 중입니다. 동국제강도 다음 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 공장 가동을 약 한 달간 멈춥니다. 인천 공장은 동국제강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도 지난해 철강 공급 과잉과 설비 노후화를 이유로 공장 두 곳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윤아 포스코그룹 회장은 최근 철강업계는 오늘의 생존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현 상태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발 관세 압박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매기는 관세율을 50%로 높이면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도 흔들리는 상황.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나 비싼 전기요금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요가 많이 있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옮기는 것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철강업계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미국 현지 생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생존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동영상 보셨는데 지금 그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그 한국 GM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 GM도 25년도에 직영 서비스 센터 9곳 이렇게 부평이라든가 이런 또 유자산 이런 것들을 다 매각하겠대요. 이거는 아마 철수 시그널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그 기업 환경이 안 좋은 게 지금 올해가 이제 만 30원의 그 최저임금인데 이것도 지금 뭐 내년에는 14.7% 해가지고 11,500원 해달라고 그 한국노총, 민노총에서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한 것도 참 큰일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 주 4.5일제로 하고 정년 연장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이제 그 일은 제대로 일하는 시간 짧고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의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도 지금 그 약 70%가 올랐어요. 4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2년 반이고 2년 반 사이에 70%가 올랐고 가정용 주택도 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민생 뭐 회복 지원금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뭐 20만 원 준다 그러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신문 보면 또 이제 선별해서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선별한 복지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코나이로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동구 사람이라든가 혹은 온누리 상품권 지폐로 쓸 거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금 이게 그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비에 과다 지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 편성도 비성자격이 적치고 뭐 채용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독점적인 수수료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씩 제가 이제 그 부시장님 의견이라든가 대책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이 GM까지도 철수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임금에다가 뭐 노조 활동이 강해서 그렇겠죠. 최저임금에 대한 이 대책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저임금은 뭐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생계 보장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은 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노사에 또 그다음에 이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는 노사 간의 의견을 좁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행안부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저기 주일제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게 뭐 정년 연장과 같이 엮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4.5일제로 가는 부분들 뭐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줄여가는 것 그것이 아마 이제 큰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냐는 좀 이제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 역시 노사민정 간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인데 다만 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단계적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적응 기간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정부하고의 어떤 의사소통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기료에 대한 것도 오죽하면 이게 저기 아까 말씀드린 2년 6개월 만에 70%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가정용도 지금 한 42% 올랐는데 오죽하면 이거 그 원전의 민간 활용을 창해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민간에서 처음 이제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AI를 비롯한 새로운 어떤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원전이 좋든 싫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지지난 정권에서 이제 원전을 없애고 하던 난리났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전을 폐쇄했던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도 지금 원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두바이라든가 이쪽에도 다시 수출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할 정도로 전력에 대한 그 효율성은 생산하는 효율성은 원전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제 원전에 참가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너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25만 원이 전 국민한테 주든가 아니면 차별로 줘가지고 맥시멈 50만 원까지 나오실 경우에 이거를 또 이음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너에다가 또 이거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지폐 종이 상품권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아직까지 지금 민생 지원금과 관련돼서 지금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잡혀 있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1차 추경 때 정부 추경 때 이루어졌던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미래산업국 관장한 부시장께서 각별한 능력과 또 열정으로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시적인 또 국제적인 경제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 정부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님께서도 특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부시장님. 사실 이 질문은 이제 도시철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행정부시장님 소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님 공약 1호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황효진 부시장님을 모셨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도시철도 3호선이 참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 호수공원역부터 시작해서 왕길역,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역, 그다음에 청라국제무단지역, 그다음에 이제 동인천, 심포, 그다음에 송도 달빛역까지 쭉 가는 건데 이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나가는 노선 구역이 검단구, 청라국제도시, 동구, 중구, 미추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이것이 7군데 구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에 당연히 도시철도 3호선이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투트랙이든 어쨌든 진행을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 정무부 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은 제능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아주 핵심 구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때 인천 발전의 핵심 과제에서는 꼭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7개 구를 지나고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투 트랙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인천에서 송도,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청라 이렇게 해가지고 BC값이 제대로 나오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착공을 해서 이거를 빨리 개통시키는 게 원도심과 국제도시화의 격차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제 그 3호선에 대해서 할 때 여기 지금 바다 아이 들이매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연안부도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는 GRT라든가 혹은 중앙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예, 연안부두 쪽에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네. 뭐 여러 번 검토해서 BC 문제 때문에 예. 도시철도 4호선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그 연안부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철 3호선이 진짜 그 유정국 시장님 임기 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후보 순위에서 영순위로 올려놓으면 아주 좋은 그 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또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인천역에 대한 그 역세권에 대한 보상이 지금 일대 있어요. 보면은 여기 1차 보상으로 해서 지금 1단계에서 양키시장 부분하고 또 일부 국유지가 50% 이상 된 이 부분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앞으로 향후 동인천역 이쪽에 대한 그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예. 수 있는 예. 가장 빠른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그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보상은 현재 그 지난 5월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돼서 예. 전체 201건 가운데 117건이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토지와 지작물 영업권 네. 한 58%의 보상률이 이미 친척돼 있고요. 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가능한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철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상이 협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부분 철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 의원님 생각 여기 이제 북광장이고 이제 교통광장인데 그 철거 시작하시면 여기부터 하세요, 여기부터. 여기 1단계에서 예. 북광장 쪽에. 예, 예. 그래야 좀 가시적인 걸 보여주면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저기 그 2단계 2차 보상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2차 보상 계약은 이제 그 본 사업이 도시공사에게 사업 시행자가 넘어가면 예. 그때 이제 도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 보상구역이 약 그 3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예. 지금 1단계 보상구역은 실제 국유지 빼고는 한 네. 4,3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1단계 보상구역도 말씀하신 자유 송년시장 네. 그다음에 그 주택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1단계 보상구역인데 요거는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2차로 이제 지금 이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언제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미 지작물 보상 물건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아, 예.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정무부 시장 오셨으니까 보시면 이제 어쨌든 제네퍼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들이 수문통에 대한 친수공업 사업이라든가 십자수로 또 수행브릿지,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그다음에 인천교육시 약지작업 및 수질관리 등등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 시장님의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어제 6월 15일자 모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198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17.1명이고 고유적 자해율 즉 자살률이 8.7명이던 것이 40년 후인 202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4.9명이고 고유적 자해율은 무려 2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을 교차점을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유족 자살률이 역전되었습니다. 고유족 자살률의 증가는 고유족 자해율의 증가는 연간 3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정신과와 정신상담을 받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회와 인천시 그리고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정정병실 마련에 조속히 합의하여 지원할 것을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 대처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